지금까지 그 울산에서 어떤 지금 그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. 아직도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. 뭐 카톡이든 뭐 텔레를 통해 가지고 아마 내일 저희가 시민운동 본부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향후에 방침들을 좀 내올 생각이긴 한데 여전히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정신적 공황 속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까 우리 김장학 교수님 발표에서 하실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캠프에서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중단이라고 이 대선 공약을 했을 때 이 대선 공사 중단이 곧 백지화는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백지화로 받아들였거든요. 그 간극이 어디서 온 건지 협약은 전부 다 백지화였죠. 예, 백지화였고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대선 캠프 내에서 당시 시점에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였다라고 저희는 전부 다 환영을 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게 공약 집에 이제 공사 중단으로 이렇게 실렸을 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캠프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제가 듣기에는 그게 또한 충격으로 좀 들리고요. 만약 그게 공사 중단이 만약 백지화가 아니었다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뭐 플랜 B라든지 차후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럼 공약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공론화 발표 후에 각계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현 정부가 현재 시점이 탄생하고 나서 바로 이 뭐 차대각이라든지 탈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먼저 전선들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힘에 붙인 것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점 달라요. 좀. 그러니까 어차피 촛불 정부였고 적폐 세력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력들이 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. 정권 초기라면. 그럼 오히려 정권 초기에 그 촛불의 힘을 믿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된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시민단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침없이 이행하라라고 그런 자신감 없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정권 잡아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공약을 했고 이랬냐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신 없는 정부가 있을 수 있겠느냐. 자신이 한 공약을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럴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느냐. 아주 자신 있게 탄생한 정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어로 한다 그러면 거침없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축약을 해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계셨던 분과 밖에서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그 시각차나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현 정부가 갖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울산의 반응은 원래 산토끼는 뭐 놓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. 아주 충실한 집도끼가 아닌 선거 국면이 만들어낸 우호적인 이런 집도끼들은 대부분 다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게 울산의 판단입니다. 그래서 이걸 정치꾼들은 이제 표로 계산을 할 텐데 표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울산에서의 판단이고요. 그 다음에 그 공론 과정에서 사실은 울산 입장은 그렇습니다. 당사자 지역으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. 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. 근데 그 권고안이 결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걸 저희는 24일 날 내일로 알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내부에서 권고안이 나오고 나면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청와대 올라가는 걸로 사실은 전술을 짰었어요. 내부에서는. 근데 뭐 바로 11시에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일요일 날
다 쉬시는데 이제 또 그렇게 하셨고 내일은 이제 후속 대책으로 산자부에서도 중심을 잡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가령 이제 그 전에 미리 신호를 줬습니다.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라고. 근데 수용하기까지 그 권고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럼 권고안이 나온까지의 평가가 저희들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비근한 예로요. 저희들 월요일 날, 그러니까 16일 날 기자회견 바로 하고 제가 공론화위원회 공문을 석장을 넣었어요. 근데 그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지원당장도 뭐 전화 꺼져 있고 아예 뭐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지역에서 뭔가를 다시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저는 공기관이 연락하는 업무 보는 공무원 한 명 안 남기고 완전히 다 철수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. 물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보안 철저도라고 뭐 명분을 잡게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지역에서 그렇게 배제되고 소외됐다는 것들이 그간의 문제점으로 됐으면 공문이 시민참여조사단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었어야 되죠. 각 지역에 부산에 묻고 울산에 묻고 그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정할 건지 보완할 건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일체 딱 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물론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 결정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랐다는 것 하나하고 대통령께서 혹은 정부 여당이 그런 공론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한 수를 놓을 것이냐 이런 고민의 과정이 저희들한테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.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거가 딱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, 후속 대책하겠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그 대통령 선거를 탈핵 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올인했습니다. 울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 자체에 거의 올인다시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상호 소통이나 뭐 어떤 그 협의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사실 너무 허탈하더라고요.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자신이 공약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국민들한테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없이 그대로 그 성명산장으로 끝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이시길래 저렇게 하실까는 그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듭니다. 저는 들고요. 우리 저 박정훈 교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뭐 인터뷰를 하든지 할 때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일관성 없는 절충주의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원자는 축소한다 그러면서 그 신고리는 재개하면서 결국은 16개나 울산 인근에 월성까지 포함해서 16개나 많은 이런 유례 없는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보안책으로 내놓은 이런 그 안전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다투려고 한 건데 그게 문제인 건데 그거는 이제 보안책으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아까 박 교수님이 일말의 양심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은 들어요. 제가 만약 개인적이었다면 쭉 우리 쪽 얘기도 쭉 듣고 진실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편들을 듣고 나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이건 문제 있구나. 근데 이제 짓던 거는 지어야지 하니까 뭔가 좀 깨림칙하거든요. 자기가 깨림칙하고 뭐 좀 하여튼 뭐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그래 짓더라도 안전성은 해야지 뭐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절충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각 정치권에서 이제 뭐 자기식대로 표현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거나 울산 지역은 아직도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제가 아니고요.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기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예.